제목 러시아 근거 없다며 디폴트 선언 거부. 러시아가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빠졌지만 크렘린궁은 근거가 없다며 디폴트 선언을 거부했다. 27일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상황을 디폴트라 부를 근거가 없다며 디폴트 관련한 주장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는 5월 만기 채권의 이자를 지급했다며 서방의 제재로 개별 투자자에게 이자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두고서는 우리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제 예탁 결제 회사인 유로클리어에 달러와 유로로 이자 대금을 보내 상환 의무를 다했지만 서방의 제재로 개별 투자자에게 입금이 되지 않은 상황을 일컫는 것이다. 러시아는 전날까지 갚아야 할 외화 국채에 이자 1억 달러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다. 당초 만기일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30일간의 지급 유예 기간이 설정돼 이날 공식적으로 디폴트가 성립됐다. 러시아의 디폴트는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0여 년 만이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러시아의 금수입을 금지하는 등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을 옮기면 된다는 취지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 시장이 불법적인 결정으로 매력을 잃게 된다면 이들 상품은 수요가 더 많고 더 편안하고 더 합법적인 경제체제가 있는 곳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고 말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G7 국가는 독일에서 개최 중인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목 보이저 디지털 3A씨의 채무불이행 통지서 발행. 법적 구제책 검토.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서비스 보이저 디지털이 기일 내 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암호화폐 투자사 3에로 캐피털의 채무불이행 통지서를 발행했다. 27일 보이저 디지털은 보도자료를 통해 3A씨 관련 복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책에 대해 고문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이저 디지털은 약 1억 3,700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라메다로부터 받은 긴급 지원금을 통해 고객의 주문 체결과 출금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보이저는 알라메다로부터 2억 달러 상당의 현금 및 서스드크 15,000 BTC 규모의 리볼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보이저 측은 알라메다로부터 지원받은 신용대출 한도액 중 7,500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보이저 디지털은 3A씨에 15,250 BTC 3억 5천만 어스드크 대출을 제공했었다. 현재 보이저 디지털은 3A씨에 6월 24일까지 2,500만 어스드크 상환을 요구했고 27일까지 나머지를 전액 상환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 성명에서 보이저 디지털은 아직 3A씨로부터 상환받은 게 없다. 현 시점에서는 3A씨로부터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 산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3A씨가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며 자금 회수를 위해 회사 고문과 법적 조치를 논의 중이라 밝혔다. 한편 3A씨의 7억 2천만 달러 대출을 해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이저 디지털이 1일 출금 한도를 2만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하향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보이저 디지털이 3A씨의 대출 상환을 요구한 직후 보이저 디지털 주가는 장중 60% 이상 폭락했었다. 제목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이번에도 어렵다. 비트와이즈 및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승인 여부 결정 마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둘 다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현물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 증권거래위원회 혹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관할 권 범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세크는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 트러스트 출시 승인 여부 결정 마감일은 6월 29일, 그레이스케일의 GBTC 전환 여부 결정 마감일은 7월 6일이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국민 1인당 국가 채무 2천만 원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천만 원을 넘어섰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1인당 국가채무는 2013만 8,677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현 시점의 국가채무를 지난 4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5,159만 3천 명으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현 시점 채무는 2차 추가 경정예산 기준 올해 말 국가채무 예상액이 1,068조 8천억 원이고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001조인 점을 고려해 추산했다. 국가채무는 2016년 626조 9천억 원에서 2017년 660조 2천억 원, 2018년 680조 5천억 원, 2019년 723조 2천억 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846조 6천억 원으로 작년에는 965조 3천억 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제목 모건 스탠리하는 기준금리 연내 4번 25bp씩 인상 전망. 빅스텝 가능성 낮아.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6일 아시아 태평양 전망 보고서를 내고 한국은행이 앞으로 4번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각 25bp씩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 스탠리는 이에 따라 연말 기준금리가 2.75%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모건 스탠리의 지난달 전망보다 높아진 수치다. 모건 스탠리는 물가 상승률이 높고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표명해왔다며 전망치 상향에 관해 설명했다. 다만 모건 스탠리는 빅스텝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낮게 봤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은행이 빅스텝에 나설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한국은행은 25bp 이상 금리 인하를 한 적은 있지만 25bp 이상 금리 인상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 전망은 아니지만 만약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6%대 영역에 진입할 경우 빅스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월 또는 7에서 8월의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JP모건은 하느니 7월 빅스텝에 이어 80,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하는 금통위가 올해 4차례 연속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말 2.75%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목 중 5월 공업이익 6.5% 감소. 코로나 봉쇄 영향. 중국 공장 출처, 신화 연합뉴스 상하이 봉쇄 등의 영향으로 중국 제조업의 수익성 악화가 5월에도 이어졌다. 2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에서 5월 공업이익은 3조 4,400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보다 1.0%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1에서 4월의 3.5%보다 낮은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국가통계국의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공업이익이 작년 동월보다 6.5%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4월의 공업이익은 8.5% 감소했다. 국가통계국은 매달 공업이익 동향을 발표할 때 연초부터 해당 월까지 누적 수치만 발표하고 각 달의 수치는 따로 공표하지 않는다. 공업이익은 공업 분야 기업들의 수익성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다. 중국 통계국은 연 매출 2천만 위안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달 이 지표를 산출해 발표한다. 로이터는 중국 주요 제조 허브들에서 생산이 재개되면서 4월보다는 5월의 공업이익 감소가 덜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정책은 여전히 공장 생산을 압박하고 이익을 쥐어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에서 기업 활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됐지만 부동산 시장 약세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공장 생산의 그늘을 들이우고 중국 경제 회복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시 봉쇄 충격으로 상하이의 5월 공업 총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6% 감소한 2,341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인구 2,500만 명인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지난 3월 28일 도시를 전면 봉쇄했다가 65일 만인 이달 1일 해제했다. 제목 비트코인 4일 내로 2.2만 달러 회복 못하면 사상 첫 200WMA 아래 월봉 마감.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S2F 모델을 고안한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비가 27일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4일간 22,000달러 상방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상 첫 200WMA 아래에서 월봉을 마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200WMA는 비트코인 마켓 전반의 투자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트레이더들이 자주 활용하는 장기 지표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200WMA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BTC는 해당 주기에서의 바닥을 확인한 바 있다. 또 이날 블룸버그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플랫폼 데리비트 데이터를 인용해 9월 말 만기를 앞둔 미결제 약정 대부분의 옵션 행사가가 2만 달러와 2만 5천 달러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약정 수는 행사가 2만 달러, 2만 5천 달러에 각각 약 9천 계약씩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옵션 트레이더들은 2.5만 달러를 비트코인 천장가로 2만 달러를 바닷가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편 인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일스 도이처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엘살바도르 정부 및 대통령이 밝힌 정보를 종합해보면 엘살바도르의 BTC 매수 평단가는 45,908달러로 추정된다며 현재 그들의 BTC 보유 포지션은 약 53%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안전하지만 인내심이 관건이라며 비트코인 지속 보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제목 뱅크런 우려 셀시우스 CEO 이스라엘 출국 시도하다가 당국의 저지 단회. 최근 뱅크런 우려로 출금을 중단한 암호화폐 금융 플랫폼 셀시우스 CEO가 뉴저지 모리스타운 공항을 통해 이스라엘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당국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코인게이프는 셀시우스 CEO 알렉스 마신스키가 공항에서 체포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동에만 제한이 있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에 셀시우스는 파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알바레즈 앤 마살의 구조조정 컨설턴트를 영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가 보도하기도 했다. 또 더블록은 시티그룹이 셀시우스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고문 역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골드만삭스는 셀시우스의 부실자산 매입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는 셀시우스 파산 신청 시 할인된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데스크는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셀시우스 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시티그룹 등이 해당 기업의 파산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암호화폐 대출기관 넥소는 셀시우스 인수 관련 조언을 듣기 위해 시티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넥소 공동 창업자인 안토니 크렌체프는 인수 기회를 공식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넥소는 합병 및 인수를 통한 암호화폐 산업 대규모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것이 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목 대표밈 암호화폐 도지코인 vs 시바이노 트렌드. 시바견을 상징으로 내세운 대표적인 밈 토큰 도지코인의 범죄, 악용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도지코인은 5%대 하락세를 기록했다. 관련 기사, 도지코인, 점점 더 많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도우즈 5%대 하락 방면, 도지킬러로 통하는 또 다른 밈 토큰 시바이누는 가치 급등과 함께 아발란체, 트론을 제치고 암호화폐 시장 시총 13위까지 이름을 올렸다. 관련 기사, 시바이누, 지난 7일간 50% 넘게 급등, 아발란체, 트론 시총 추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썬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썬트렌드 도지코인 vs 시바이누, 언급량 추이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일주일간 도지코인은 568회, 시바이누는 224회 언급됐다. 지난 일주일 중 도지코인의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6월 20일, 도지파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피라미드 사기로 피소됐으나 여전히 도지코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머스크 2,580억 달러 손배소에도 도지코인 강력 지지, 도우즈 계속 사겠다.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도지코인 vs 시바이누.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도지코인의 이미지는 긍정 36%, 부정 62%, 중립 2%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즐거움, 무료, 예쁘다, 비용 절감, 잘하다, 뜨거운 관심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폭락과 손해, 차별, 매수하다, 경기 침체, 금액 어마어마하다, 논란, 가격 오르다, 부족 등이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시바이누의 이미지는 긍정 63%, 부정 25%, 중립 12%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귀엽다, 소중하다, 원하다, 즐거운 하루, 성장하다, 운 좋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폭락하다, 손실 입다, 무섭다, 덥다가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급등하다, 압력, 바라다 등이 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 유투데이는 인푸더블록 데이터를 인용 6월 25일 기준 도지코인 고래 세력의 거래량이 24시간 전보다 약 45%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그에 앞서 로빈후드를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도지코인 6억 개가 이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지웨일 경보 기준 한 번에 도지코인이 최대 2억 9,990만 개가 이체되기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가상자산 시세 분석 전문 웹사이트 FX 스트리트는 황소 세력이 상승세를 추진하면서 시바이누의 거래 가격이 6월 13일보다 65% 넘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단기간 30% 상승 목표 가격은 0.00001335달러라고 전했다. 다만 주간 시세 흐름 차트 기준 시바이누의 상대 강도 지수 관련 장벽을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시바이누의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아 단기간 시바이누의 시세가 0.00001달러 수준으로 풀백이 이어질 수 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오늘의 시세는 6월 27일 오후 1시 10분 코인마켓캡 기준 도지코인의 시세는 전일 대비 10.36% 상승한 0.07497달러이며 시바이누의 시세는 0.27% 하락한 0.000016달러이다. 제목 리플 전 CTO 약 1억엔 XRP 보유 중. 내도세 끝나면 가격 살아날까? 출처 제드밸런스 코일 리더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지난 7일간 13%가량 가격이 반등하며 0.40달러 저항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 시간 27일 오전 10시 1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XRP 시세는 0.3628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65% 하락한 수치다. XRP는 지난 일주일 새 13.26% 올랐다. 시가총액도 약 176억 달러까지 증가하며 카르다노와 솔라나를 제치고 시총 6위에 안착했다. 이날 XRP 잔액 모니터링 전용 웹사이트인 제드밸런스 데이터에 따르면 XRP 고래이자 리플 전 최고 기술 책임자인 제드 맥칼렙은 현재 1억 353만 5,367 XRP를 보유 중이다. 이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맥칼렙의 보유 XRP가 30일 안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목 코빗 전사 임직원 대상 사원증 NFT 지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원증 대체 불가능 토큰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빗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20일에 메타마스크 개인 지갑으로 일괄 지급했다. 코빗은 올 2월 임직원들의 가상자산 관심도를 높이고자 사원증 이미지를 각기 개성에 맞는 크립토 펑크 디자인으로 바꾼 바 있다. 제목 블룸버그 러시아 104년 만에 디폴트 빠졌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환전소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때문에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100여 년 만에 디폴트에 빠졌다.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1억 달러 정도의 외화 표시, 국채 이자를 약정 시기인 지난 26일까지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이자의 원래 지급일은 지난달 27일이었으나 이날 채무불이행까지 30일간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의 디폴트가 1918년 이후 104년 만이며 1998년에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제목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 12 투심 위축. 월가 베테랑 아직 바닥 아냐.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강세 흐름을 유지하며 2만 1,000달러 선을 유지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미연준발 긴축 공포의 17,000달러 선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여파 등으로 각국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 긴축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되며 주식,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 시장이 잔뜩 위축돼 있어
당분간 살얼음판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 위축세도 여전하다. 27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2포인트 떨어진 10일을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SNS 언급량, 설문조사, 비트코인 시총 비중, 구글 검색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약 21,071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04% 하락한 수치다. 관련 기사, 비트코인, 안도 랠리냐, 더 낮은 바닥이냐, 살얼음판 장세 이어질 듯 한편 신흥국 투자 귀재라 불리는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이자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 설립자인 마크 모비우스는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매수를 논의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기관, 개인 투자자가 손실로 인해 더 이상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때야말로 심리가 바닥을 쳤을 때다. 그때가 바로 주식 매수를 시작할 시기라고 말했다. 제목 비트코인 안도 랠리냐 더 낮은 바닥이냐 살얼음판 장세 이어질 듯. 대표적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21,000달러대에서 횡보했다. 향후 전망에 대한 관망 속에 매수간 눈치보기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한국 시간 27일 오전 8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약 21,074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1,016.27달러, 최고 21,783.7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시가총액은 4,009억 달러, 도미넌스는 42.5% 수준이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주요 거래소의 7일 평균 비트코인 예치금이 2,154.673 BTC를 기록, 19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26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14를 기록,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이 지지난주 한때 17,000달러 선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반등하며 21,000달러 선을 회복하자 바닥론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다수 온체인 지표가 비트코인의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구간에서 통합되는 대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확실하진 않기만 비트코인 가격이 0에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지금 가격대에서 큰 시업 포지션을 오픈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 백악관 통신국장이자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도 암호화폐는 기술적으로 과매도 상태라고 진단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스카라무치는 최근 토론토에서 열린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 비트코인이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고 지갑 활동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암호화폐는 현재 과매도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흥국 투자 귀재라 불리는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이자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 설립자인 마크 모비우스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매수를 논의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기관, 개인 투자자가 손실로 인해 더 이상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때야말로 심리가 바닥을 쳤을 때다. 그때가 바로 주식 매수를 시작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 미국 시장조사업체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인 이안 하넷은 최근 2021년 비트코인이 69,000달러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은 이번 약세장에서 13,000달러 선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과거 암호화폐 랠리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에서 약 80%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줬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지난 2017년 말 약 2만 달러에 가까운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난 2018년 3,000달러 가까이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소속 신문인 이코노미 데일리는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로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매체는 비트코인은 일련의 디지털 코드에 불과하다. 투자자의 신뢰를 잃으면 사실상 무가치해질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은 조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다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여파 등으로 각국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 긴축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되며 주식,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 시장이 잔뜩 위축돼 있어 당분간 살얼음판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목. 추경호 부총리 6에서 8월 물가 6%대로 치솟을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또는 7에서 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물가 전망에 대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 그 영향을 저희가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부분이 해외발 요인이어서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좀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 텐데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반적으로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2분기 들어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 올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4% 상승하며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부터 4%대에 진입한 뒤이어 5월에는 200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5%대까지 치솟았다. 제목. CNE 패드워치 7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83.8%, 9월은 24.8%. 26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3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bp 인상할 확률은 82.6%를 기록했다. 0.50bp 인상 가능성은 17.4에 불과했다. 9월 회의에서 0.75bp 인상할 확률은 24.8%, 0.50bp는 63.0%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50에서 1.75% 수준이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이날 수정된 연간 전망치를 발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3.7%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와 관련해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연준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3.5에서 4%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셀 보우만 미연준 이사도 7월 기준금리 75bp 인상을 지지한다. 7월 이후로는 몇 차례 50bp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CME 패드워치 코일 리더스